지금 이런 와중에 그 제가 이제 혐오, 차별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 최근에 가장 눈살 찌푸리게 하고 거슬리는 것이 시중에 달려 있는 현수막들인데요. 관련된 이제 입법 활동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양문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특정 국가, 국민,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또 이 현수막 관련해서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에서 출신 국가, 지역, 민족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법안, 이게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또 발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쩍 뭐 혐오 또 뭐 혐중 시위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고 뭐 현수막도 관련해서는 충분히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언론들은 반미 반일 시위에는 침묵하면서 반중 시위만 문제 삼는다.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짜증나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짜잘해 이 사람들. 예. 아니 반미 그 미국 정권이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어떤 태도에 대한 반대와 비판과 그 국적 때문에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발언은 전혀 다르잖아요.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법안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많고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미국 이제 일본도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처벌보다는 손해배상으로 가요. 그렇죠. 민사로.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거에 뭐 일본에서 제일 동포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피해를 받아서 이 아시안계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피해 때문에 이 법안이 생긴 동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없어. 이 법이. 근데 없었던 것은 워낙 폐쇄적인 이제 민족주의 국가 성향이 강했고 가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빈도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근데 지금 사회가 변화되면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헤이트 스피치 관련돼서 처벌하는 법안들 그 외국 사례들 보면 다 동기가 같아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헤이트 스피치가 자꾸 생기면 듣는 사람이 아유 기분 나빠 이렇게 끝나지 않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중국하고 완전히 연을 끊고 추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비난하면 이 사람들이 열을 받다가 이제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면 폭력의 되돌이표 누가 한번 치면 또 다시 보복이 오고 이게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뭐 정치적인 집회를 차별한다거나 그런 차원으로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된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혐오보다 지금 말씀하신 측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깃발 아래 사람들을 모으고 이 깃발을 흔들어서 말하자면 외부에 있는 적을 상정하고 그 적과 우리가 경쟁하는 정당이 내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상정을 해서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건데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959에 출마했던 탈북자 출신 태용 의원이 어떤 현수막 걸었습니까? 중국어로 된 현수막 찾아봤어. 걸었어요.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표가 급할 때는 그렇게 읍소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그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민주당도 이런 전략을 해서 맞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접근을 했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몇 개월 전은 아니죠. 한 1년 전인데 1년, 근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중국 혐오 아니면은 사실 지금 정치적으로 별로 하고 있는 주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 됐다라는 것 자체를 그 정당의 내부 관계자들이 좀 반성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거밖에 콘텐츠가 남지 않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퇴행적인 맞습니다. 거예요. 지금 이제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가 윤건영 의원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률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연내 조치가 가능한 10개 항목부터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조치를 내놔도 내놓겠다. 워낙에 그 현수막 관련된 스트레스와 이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 아이들도 보니까요. 그렇죠. 제가 아이들 인터뷰한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기네들 학교에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요즘은 특히 그렇고. 그래서 이런 어른들 시위 지금은 장소 제한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우리들은 잘 지내고 내 친구고 내 이웃인데 어른들이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인터뷰를 초등학생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제가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이 있어요. 그 홍성수 교수가 쓰신 건데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 나 너무 뭐 이를테면 중국인이 싫어 이런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이런 내심을 갖고 있는데 딱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괜찮아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돼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런 혐오 발언들이 그러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근데 지금 현행 명예훼손은 개별 이를테면 강용석 씨가 무죄 받았잖아요. 아나운서 어찌고 저찌고 했을 때 그냥 집단으로 지칭하면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인종 이렇게 뭐 어떤 혐오, 국가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이야기하더라도 부적절하고 이게 처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면 처벌해야 된다. 입법례는 이미 너무 차고 넘치고요. 우리도 이제 도입해야 됩니다. BTS가 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타이밍에 국민의힘 쪽에 그 당시에 대통령 시절 있었던 인사로 기억하는데 장성민이라는 인물이죠. 시사 탱크 진행했던. 예, 알아요. BTS B인가요? 누구 갑자기 다리 팔을 번쩍번쩍 들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난리 났었죠. 뭐 그런 이슈가 있었던 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K-팝 전 세계적인 컨텐츠라는 거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알아요. 그 본인들 필요할 땐 그 무대에 흘러오리고 막 쓰잖아요. 그 K-팝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딱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아니면 저 국민의힘 정치인들 일부에서 얘기하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나라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세계화 뭐 혹은 우리 글로벌 뭐 이런 표현 쓰는 것에 역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왜 스스로들은 안 하는지 혹은 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네. 그때마다 주장을 바꾸는 것인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안타깝다가 이제 화도 나고 말이죠. 예.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이거 사람이 좀 우리 헌법에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고 아니 싫어할 자유가 있는 거지 싫어할 자유를 제한해? 이거 위헌이야 이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싫어할 수 있죠. 근데 싫어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걸 말 밖에 꺼내서 표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럼요. 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예. 그래서 이걸 무조건 위헌이라고 하는 것도 억지스럽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네. 자 다음은 참 2023년 3월 5일 윤석열 부부가 경복궁 건천궁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라라고 지시를 한 다음에 곤영합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가 이제 명성황후의 침전이고 을미사변의 배경이 됐던 장소입니다. 이곳에 단둘이 들어가서 약 10분 정도 머물렀던 사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그 김준혁 의원이라고 있죠. 네. 수원이 지역구인데 그 역사학자 또 대학 교수 출신인 분입니다. 이 분이 이 사람들이 그 곤영합을 다녀간 이후에 건천궁의 공예품들이 국능유적 본부장을 통해 가지고 그 대여를 문의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거기 가서 뭐 했냐, 네. 뭐 들고 나왔냐, 뭐 놔두고 갔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걸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그 시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9점을 빌려줬어요. 대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여를 실제로. 했고 그러니까 물론 내란 국면 이후에 이제 다시 반환은 그러니까 됐다라고 제가 하는데 예전에 제보 받았던 그 얘기를 제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저 요새하고 있을 때 나가면 안 되는 물건이 나간 게 있는데 탄핵되거나 저렇게 관저를 요새하고 있으니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나 나중에 그렇죠. 이거를 전전긍긍 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막 이런 그렇습니다.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보면 이름만 들어서는 사실 잘 모르겠죠. 뭐 보안, 보합, 주칠함, 백동 촛대, 뭐 사방 탁자, 뭐 이런 것들을 대여해 갔다는데 그냥 여러분이 그냥 곤영합의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비치되어 있는 일종의 가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칠함 같은 거나 보함 같은 거는 뭐 옥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했던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 주칠함이라는 게 나가죠. 그리고 백동 촛대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황후가 저녁에 이제 불 켜는 거예요. 네.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저 작품들이 실제 조선시대 왕실에서 왕과 왕비가 썼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장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서 무형문화재들. 예, 무형문화재 분들이 만든 것이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왜 가져갔을까요? 쓰려고요. 저는 빠른 것 같아요. 뭐가 뻔해요. 예. 김건희의 사고 방식은 이제 모두 물건에 우리는 물건을 그냥 사물로 보지만은 이 사람은 물건에 어떤 영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스프릿이 사람이에요. 있다. 예, 스프릿이 있어요. 애군이라든가. 예, 특히 건진이 이번에 이제 핸드폰을 그 오픈한 거에 난리 났잖아요. 예. 그것도 핸드폰에 애군을 쫓기 위해서 맡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물건에 뭔가 영적인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명성황후의 어떤 그 그곳에 가서 유물들의 그 전승 공예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행위는 여기에도 뭔가 이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물건인 거예요. 예. 그럼 어떤 느낌이냐? 나 황후하고 싶은데 황후가 되고 싶고 나의 처소에 그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내가 나를 지켜주고 내가 황후로서의 뿜뿜. 황후였을까요? 왕이었을까요? 그렇죠. 왕으로 봐야 되네. 그리고 또 성별을 하여튼 자기가 그 담고 싶은 뭔가 아이덴티티겠죠. 명성 황후라는 것이.
그리고 원래 제가 예전부터 이제 주장해왔던 것이 김건희의 내면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스스로를 직면했을 때는 너무 초라하다. 나는 가짜 인생이니까 다 만들어진 거고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채워 넣어야 불안감이 해소되는 자존감 바닥에 인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동정하냐고 저 욕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동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뭐 얘기했었지만 이배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배용이 연구를 안 한 지가 꽤 됐지만 이제 고령이어서 이배용이 마지막에 많이 했던 연구가 뭐냐면 여성 정치 지도자 관련된 연구예요. 특히나 이제 명성하고 관련해서는 명성하고 전문가고 굉장한 전문가죠. 그러면 김건희가 어쨌든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인물의 나는 어떤 정도 인물인가 이런 거를 이배용이 샥샥샥샥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사진 이런 거 보면 그 케네디 제클린 같은 이제 그런 연출, 그다음에 뭐 어떤 때는 유경수 같은 연출, 맞아요. 그다음에 명성하고 가면 어쨌든 조선의 국모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운, 기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만약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신라 시대를 전공한 사람이면 뭐 선덕 여왕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렇게 갔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근데 그건 유물이 많이 안 남아 있고 선덕 여왕보다 미실 쪽 아닐까? 연주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말하자면 저는 이들이 굉장히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향동 양식을 보면 굉장히 단선적이고 1차원적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광주 비엔날레 가서 정자 멋있다. 저거 우리 집에 갖다 놓자. 이렇게 되는 해서 그 정자가 지금 관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3월 3일 날 여기를 갔다가 3월 5일 날 또 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저는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국가유산청 문화재청이 3월 3일 날 방문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계획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팅을 했죠. 예, 그러면 3월 3일 날 계획을 할 때 수장고를 데려갔어요 이미. 예. 그 자기네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3월 5일 날 또 옵니다. 그럼 3월 5일 날 또 오는데 그냥 연락해갖고 또 갈게요 이렇게 했을까? 왜냐면 3월 3일 날 한 번 다 봤어요 이미. 그러니까 수장고에서 뭔가를 원하는 게 없어서 야 그럼 거의 직접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얘기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상관으로 왜 방문을 또 하냐는 거죠. 근데 지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날 물건이 9점이 결정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실이 거기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대여계획표를 가져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봐야지 그걸 빌려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한 달 넘게 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국가유산청, 문화재청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양심 고백이라든지 이게 응답이 없어요. 특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 관리만 한평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국가유산을 관리한 일에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내부에서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이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건 이 내부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미 공모가 다 되어 있지 않고서는 지금 이 조직이 이게 조직적으로 함구하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 관련 학자분들도 뭐 대학원 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일생에 있어서 한두 번 그 뭐 수장고라는 곳도 그렇고 이 곤영합이라는 곳도 그렇고요. 가볼까 말까 한 곳이에요. 실제로. 물론 사료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건 그 정도로 빈도수가 낮은 것이고 그 고궁박물관에 있는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출입 기록이 아주 철저하게 기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김건희는 없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슨 필요에 의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이게 빈도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의심스러운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김준혁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기록을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관련 기록을 누가 삭제한 겁니까? 자기네들이 삭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네들이 그걸 왜 삭제합니까? 예를 들면 야 우리 어쩔 수 없었어. 강압에 이거 진짜 안 되는 일이었는데 대통령실이 강압적으로 강짜를 나가고 어쩔 수 없었어. 이러면 기록을 남겨놨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빌려가고 반환받은 다음에 기록을 왜 삭제합니까? 이거는 문화재청 공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에 그리고 지금 국회 나와서 한 번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해요. 그러니까 추궁하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겨우 요만큼 인정하고 그 어자에 앉았다라는 것도 본인이 직접 수행해서 가서 본 건데 그걸 인정하는데 반나절 이상 걸렸어요. 몇 차례 질문이 필요했죠. 양문석 의원이 엄청 호통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양동 이 구도가 지금 이제 외통수로 몰릴 수 있는 구도인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관리된 유산청이나 이런 곳에서 다 공모가 됐다면은 이걸 갖다 승인한 놈은
직권 남용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원래는 이게 뭐 대여를 하더라도 심사를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뭐 우리 문화를 알리고 이런 목적성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가지고 빌려주는 거지 누가 예. 빌려달라고 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보니까 우리 집에 갖다 놓을 건데요 이렇게 안 쓰고 이거 뭐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뭐 있다고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도 빨리 줘, 그냥 줘, 대통령실 줘 했다면 직권 남용이 되는 거고, 우린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럼 속은 거고, 그러면 위계공무집행방해 되는 거예요. 아하. 김건희 쪽이. 예. 그러니까 문화재 쪽은 지금 자기의 직권 남용으로 갈 거냐, 아니면 김건희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 라인을 타야 된다. 자기가 살아야지. 어딜 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청,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에 살 길을 강소연 변호사가 지금 제시해 준 그렇습니다. 겁니다. 무료 변론 가나요? 네. 무료별 제 변론이 없어도 아마 넉넉히 일싸움 예. 같은데. 예. 그렇군요.